네, 430번부터 보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체크해준 문제네. 자, 위에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두근이 네모 안에 있는 수일제의 a,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4차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요게 있는데 두 근이 뭐라고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x에다 저값을 넣으면 등식 성립해야 돼요. 맞아요? 1을 넣을까요? 1에 x에다가 1을 넣어요. a에다가 b 빼기 3이 나오죠. 따라서 2a 플러스 b가 얼마?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0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a가 지워집니다. 그럼 b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넘어오고 여기 계산하면 뭐죠? 이렇게. 네? 이거다 넣을까요? a가 얼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449번 갈게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되죠. 3차 방정식.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이에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근각의 세관계에서 세 근의 합은 얼마? 2. 좋아요. 또 곱의 합은 3일 거고 세 개의 곱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인 449번 이걸 물어봤습니다.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이렇게 있죠. 뭐부터 해야 돼요? 통분해야겠죠. 맞아요?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하시면 여기는 뭘? 감마를 여기는 알파를 여기는 베타를 이렇게 결정이 되죠. 소유상 있네요. 얘가 얼마?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니까 2 이렇게 플러스 답이 이렇게 결정해요. 452번. 여기 라인이죠? 이 라인이에요. 지금 요렇게서 그냥 그대로 푸는 겁니다. 네, 뭘 물어봤냐면 세제곱에 세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게 뭘로 풀었었냐면 왜 이렇게 풀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감마 제곱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를 한 다음에 끝이 아니죠. 뭐 뒤에 요게 와야겠죠. 플러스가 와야 되죠. 원래 여기 썼던 애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맞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 뭐야? 얘만 모르죠. 얘만 모르죠. 근데 그 위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451번에서 들었어요. 그죠? 451.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에서 두 개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는 길입니다. 그래서 얘가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빼요? 그럼 넣어볼까요? 맨 앞에 2를 곱하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빼기 3을 해야겠죠. 이게 3이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식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458번으로 갈게요. 106페이지. 자, 3차 방정식 맨 위에 있는 식 이거예요. x의 세제곱 2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에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습니다. 뭐 비슷하죠? 계속.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개의 곱의 합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2. 맞아요? 뭐가 맞아요? 플러스죠? 정신 차리세요? 자, 그 다음에 458번을 하면 되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근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요거를 세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합을 구합시다. 세 개 합. 합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거기 맨 위에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써있습니다. 감마분의 1을 구합시다. 요거는 요게 되나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통분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베타 감마를 하니까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알파.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여기. 자, 여기서 요거 안 되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밑에가 2고 위에가 4예요. 여기가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개곱. 합. 하면 이거죠.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씩 보는 거니까. 그럼 얘가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분의 1. 밑에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세 번째, 세개곱의 합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그럼 바로 나오죠. 얼마? 2분의 1. 그럼 식이 뭐예요? 자, x의 답이 이거죠. 답이 x의 세제곱. 얘가 오잖아요. 마이너스 x, 2x제곱. 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답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잘 봐. 선생님이 웃긴 걸 하나 보여줄게. 나중에 만약에 저 문제가 나오면요. 너무 그렇게 엄청 어렵긴 않지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봐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하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넣으면 0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x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앞에 2를 두시고 x분의 1의 제곱을 두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4에 x분의 1을 두고 빼기 2는 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근은 뭐예요? 여기에 세근이 뭐예요? 자, 다시 이 자리에 원래 알파 들어가도 되죠. 근데 여기는 뭐 넣어야 돼요?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을 넣어야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세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어떻게 얘가 되냐면 한 번 더 적을게요. 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되죠. x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2 더하기 x분의 4 빼기 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어차피 x는 0이 아니죠. 끝에가 살아있으니까요. 그죠? x는 0이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x세제곱을 쫙 곱하세요. x세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되죠. 1, 2의 x 더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은 0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저걸 앞단위의 마이너스 1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야 대가리가 1이 될 테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나누면 x세제곱 오죠. 얘 나누면 마이너스 2 오죠. 얘 나누면 요거 오죠. 1 나누면 마이너스 2. 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이해했나요? 다시 한번. 그냥 이 문제만 나오면 금액에서 연결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이런 패턴 나오거든요. 이게 방정식이었어. 근데 여기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알파분의 베타분의 감마의 분의 1이잖아요.
그럼 x 자리에다가 내가 x분의 x라고 넣었어요. 그럼 이 방정식에 여기에 세근이 이거면 이 방정식의 세근은 이거 역수죠. 맞잖아요. 그럼 이게 세근이니까 이걸 한번 정리한 거야. 한번 쓰고 위에 분분자에다가 양변에다가 곱하기 뭘 한 거야? x제곱 한 거야. 선생님이. 곱하기가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앞에 대가리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나누면 얘가 똑같은 인식이 된다. 이렇게 푸셔도 돼. 계속 거꾸로 가는 거거든. 계속 거꾸로 가잖아. 반대로 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그런 얘기. 다 58까지 한 거죠? 467로 가겠습니다. 자, 맨 위에 거부터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오메가 켤레는 켤레입니다. 근데 거기에 467을 볼 건데, 자, 위에 있는 성질들을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까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고 x제곱 빼기 1은 0.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허근이니까 나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그럼 그거 말고 그거에 켤레는 생긴다.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다. 근데 이게 켤레도 마찬가지죠. 같은 근이니까 얘도 0입니다. 그리고 극렬계세 관계에서 켤레랑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하면 1.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오메가의 켤레는 오메가분의 1 또는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런 성질들이 거기 아마 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467번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에다가 더하기 켤레예요. 1 빼기 오메가 켤레분의 1.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린 보통 뭘 해요? 통분을 하죠. 천천히 통분을 합시다. 1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1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그랬으니까 앞에다가는 1 마이너스 켤레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런 상황이죠. 밑에 거 계산합시다. 그럼 1 빼기 오메가 켤레에다가 오메가의 오메가 켤레.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2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형태로 되죠. 괜찮아요? 이게 원래 계산이 바로바로 돼야 돼요. 빡빡빡빡빡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넣을까요? 저기는 그대로. 여기가 1 마이너스 밑에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 분모가 3 됐어요.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3분의 3이라서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그 강남고 2학년, 1학년권 선생님이 시험지 못 봐서 그런데 2학년 리뷰를 잠깐 하자면 좀 많이 어렵게 나와요. 강남 시험지는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어려운데도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2학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2학기 기말, 마지막, 그러니까 니네가 보게 되는 미적 원의 기말 파트는 계산이 장난이게 많아요. 계산이 되게 더럽습니다. 근데 이번 그 시험에서는 실력적인 것보다 솔직히 계산에서 많이 갈렸어요. 앞에 거 계산을 빨리 한 사람이 뒤에 문제 풀었고 앞에 거 계산하느라 못한 사람들은 뒤에 아예 거의 고르지. 그만큼 지금 되게 계산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돼가고 있어요. 원래 이게 한동안 안 그랬거든. 원래 계산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안 건드렸는데 그냥 하도 기본적인 계산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 계산이 좀 더 어려우면 점수가 안 나와요. 푸는데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그걸 해야 돼요. 1학년 때 1학년 되기 전에 계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내가 막 일부러 막
숙제를 겁나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되게 양호하게 주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2학년들이 보면 놀랄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냐고. 자, 475번으로 가면 되나요? 475번으로 갑시다. 아, 471번 있네요. 471번으로 갈게요. 다시 백. 자, 그 위에 이번에는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호흡이 오메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호흡이 오메가다. 그리고 그거와 켤레.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성질이 이거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켤레도 마찬가지. 얘가 0. 그리고 근각의 세관계에서 켤레의 합이 1.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곱도 1. 이 정도까지 적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471번을 보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메가의 제곱분의 위에 뭐예요? 1-오메가라고 써있습니다. 더하기. 밑에는 그냥 오메가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요거 가져도 돼요. 요걸 가져도 돼요. 그러면 자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냐면요. 얘가 넘어가서 오메가 빼기 1과 같아요. 한 가지 더. 1 플러스 오메가만 두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만 두면 얘가 넘겨서 오메가. 그럼 쉬워졌죠. 보세요. 오메가 제곱자리에 얘를 넣으면 오메가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뒤에는 오메가 분의 얘가 오메가가 되죠.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1이니까 여기 됩니다. 통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통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계산이 좀 귀찮을 뿐이지. 자, 이 오메가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75번으로 가면 되죠? 475번. 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x의 4제곱,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위에부터 써있네요. 방정식을 푸시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기억나시죠? 얘를 뭐라고 놓자? fx라고 일단 놓자. 자, 1 넣으면 0이 되는 거 보이세요? 4차잖아요. 그죠? f1이 0이에요. 1 더하기 2 빼기 4가 0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그냥 느낌상 해보는 거야. 16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에다가 안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안 되네요. 그럼 뭐 넣어요? 그래서 질문이겠죠? 딴 거 뭐 혹시 보이는 거 있어요? 마이너스 2도 안 되는데. 2도 안 되잖아요? 플러스는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1 넣어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네? 근해 공식이요? 아니, 괜찮은데,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1, 0, 1. 안 되면, 일단, 하나로 조립제법을 한번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 1, 1이고요. 1이고, 2고, 4고, 4여서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fx가, 이렇게. x-1을 하시고, 밑에 거 쓸게요. 여기가 x 3차,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 이렇게 된 상황. 그 다음엔요. 여기 찾자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찾자고요. 여기 인수분 해야 되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뭘 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2? 아까 넘어갔는데 안 되지 않았어요?
해봐요,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여기는 얼마야? 16이고 4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인수분해가 계속 안 된다고 했네. 땡큐.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은 계속 되는 거죠. 질렀을 때 1에다가 1, 2에서 4 빼서 0. 이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16 하고 빼기 8, 빼기 4, 빼기 4. 네, 되겠네요. 그럼 이제 1 이렇게 가겠죠. 0, 2,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걸로 갑시다. 1, 2, 2, 4, 4, 0.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이번엔 마이너스 2가 갑시다. 1이고, 마이너스 2고, 0이고, 0이고, 2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fx는 x-1을 하나 가지고 있고, x 플러스 2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x제곱 빼기 2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1이거나, 또는, 네, 불마 2로 결정을 해주면 되고. 왜? 불마 2 안 돼요? 자, x제곱 2란 얘기죠. 여기서는. 맞아? 어디가 이해 안 되세요? 요거고, 요거고, 얘가 0이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지 않나요? 플러스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76번입니다. 이게 바로 옆에 있어요? 자, 476번 보죠. 자,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3x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2에 x제곱 마이너스 3x하고 마이너스 8은 이렇게 결정. 자, 치환할까요? 이런 건 치환을 하는 게 훨씬 낫죠. x제곱 마이너스 3x를 대문자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잡자는 얘기예요. 대문자 x. 제곱이? 제곱이군요. 너무 어렵게 왔군요. 오늘 이렇게 잘못 보는 게 맞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갈 필요 없겠네요. 왠지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x하고 2하고 4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시고 그냥 풀어도 되지만 넣으세요. 다시 쟤를요.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2를 하시고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네,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2거나 4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78번 있네요. 그 밑에 거. 478번 보죠. 또 보기 채식. 이거 되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의 4제곱 2x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가 9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자차에다가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도 되죠. 그럼 여기는 뭘 해요? 빼기? 4의 x제곱이고 여기는 빼기? 8의 x제곱이? 아니죠? 더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위에 거 밑에 거? 이거 고르셔야죠.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얘가 0이 되죠. 이건 아니고 그럼 위에 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x제곱하고 전체 제곱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등호 안 쓰고 뒤에다가 등호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x제곱에다가 이거 쓰고 더하기 3하고 x제곱에다가 더하기 3하고 이번에는 더하기 2x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두 개를 푸셔야 돼요.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인 걸 하나 푸시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은 0인 걸 하나 푸시고 네, 여기 그냥 어떻게 되나요? x는 1 얼마? 이게 뭐예요? 루트요? 지금 짝수잖아요. 1에서 3 빼야죠. 이렇게 오겠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1하고 그쵸? 똑같겠죠. 답이 요게 또는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또는 그는 4개입니다. 4차기 때문에 지금 2차 방정식을 못 풀면 안 돼요. 지금 2차 방정식을 못 풀면 안 돼요. 지금은 2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냐? 483번으로 갑시다. 자,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그 위에 거부터 봐야겠죠? x세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세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쓰고 시작할까요? 자, 이거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한 거예요. 얘가 0이죠. 없잖아요. x제곱 자리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3.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되세요? 네, 거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네,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베타 제곱에 감마 제곱. 감마 제곱에 알파 제곱.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써야겠죠? 알파 베타의 제곱에다가 베타 감마의 제곱에다가 감마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a제곱에다가 b제곱에다가 c제곱을 구할 건데 얘가 공식이 뭐냐면 이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두 배의 ab, bc, ca를 뺀 거랑 같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 배의 자 a랑 b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곱하면 베타 감마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감마 알파 제곱 베타의 결정이 되겠죠. 잘 따라오셨어요? 다시 a, b, c의 제곱에다가 얘네들이 곱한 거 여기 얘네들이 곱한 거 여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쓸까요?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제곱에서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묶어버리면 하나씩 남습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어요. 왜냐하면 얘가 3의 제곱인데 여기 2 곱하기 여기 2가 있는데 얘가 0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그거 나와.
85번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곱셈 공식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고. 앞에 배운 거 갖다 쓰고 있는 거니까 틀리시면 안 돼요. 복습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 거부터 할까요? x세제곱에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에 세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x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세근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알파분의 1 우리 아까 이거 했네요.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선생님이 마지막에 풀었던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가 3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이거 하시라고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알파, 베타, 감마분의 적어주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얘는 이제 외우게 되겠는데요. 두 번 풀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곱은 감마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떠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풀자고 했거든요. 아, 얘를 x세제곱분의 1 x제곱분의 2 x분의 1 빼기 3은 0이라고 하면 여기에 세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 이렇게 나중에 푼답이랑 비교해보세요. x세제곱을 곱할까요? 앞에가 1이어야 된다면서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세요.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은 6. 이게 답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구하시면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같은 방법이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써줬어요. 선생님이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똑같으니까 패턴에서 가져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90번으로 가죠. 자, 역시나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입니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490번 볼까요? 자, 이 공식을 갖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제곱에다가 10제곱분의 1이네요. 근데 분명히 뭐라 했죠? 허근이니까 이게 세제곱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만 남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남는 거. 맞죠? 어째서? 오메가의 10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을 3개 곱한 데다가 오메가를 하나만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지수현상 계산하세요. 이게 안 되면 큰일이에요. 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분이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니까, 뭐 앞에 거 봐야죠? 곱이 얼마냐면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분의 1이 뭐라고요? 켤레예요. 기억하시죠? 얘가 뭐예요? 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 이게 얼마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마이너스네. 그렇죠? 오메가 켤레. 네. 오늘 왜 이래? 선생님이 직전 대비하다가 콩이 나갔나봐요. 뭘 잘못 보고 잘못 썼는데. 정신 차려야겠네요. 491. 계속 얘기해주세요. 선생님이 뭐가 자꾸 틀리면. 자, 이번에는 이거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492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의 10제곱 빼기 지수 계산이 안 되시는 거군요. 이러면 되게 곤란합니다. 이게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천천히 해볼까요? 제가 오메가의 세제곱 한 데다가 오메가를 하나 계산할 거고 빼기 여기도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을 계산할 거고 1을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했을까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나오죠? 네, 0이 나오죠. 네요? 네. 여기에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자리 바꾼 거예요. (50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수 계산 조심. 지수 계산 조심.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풀다 보면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내 거를 만들어야죠. 나는 지수 계산이 안 되네. 지수 계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요. 자, 508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x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xy에 플러스 y제곱은 7이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끝에 0이 있는 애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리를 들어. 허리 자꾸 이렇게 있으면 더 줄지. 한번 해볼까요? 자, 2x 3x 하고 여기다가 y 하고 여기다가 2y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 이렇게 하면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이 기역을 둘로 나누면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y에 3x 마이너스 2y는 0입니다. 그럼 저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하나는 y가 마이너스 2x거나 또는 y가 2분의 3x 두 개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이걸 여기다가 하나씩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면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2x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니은. 되나요? 자, 그럼 y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맨 처음에 x제곱이 되고 얘가 여기 들어가면 플러스 2의 x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x제곱이 7이 됩니다. 7의 x제곱이 7이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x제곱이 1이죠.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x가 뿔마 1이 나옵니다. 어떻게 쓰자겠지? 여기다가 플러스 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쓰고 복보동생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죠 선생님이? 하나씩 그렇죠.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2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계속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그 단순한 문제풀이 기계가 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 방법을 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풀면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다른 문제로 변형됐을 때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선생님, 저는 응용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 방법으로 풀고 있지?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이건 안 돼요. 아, 이게 그 원리잖아. 내가 지금 그 원리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원리 원칙대로 가서, 야, 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걸 할 건데, 부등식을 안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져다가, 거기 타이틀에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을 연립방정식 할 때도 맨 처음에 우리가 방정식을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방정식 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부등식도 저번에 우리가 2차 부등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할 건데, 거기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거든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파트가 이 부등식이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1학년이 집합명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배운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안 배운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걸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저 부등식 문제가 더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집합명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부등식 문제가 헷갈려서 문제를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소수거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의 기본 소수 중에 하나예요. 부등식이라는. 여태 앞에 우리가 방정식 풀었듯이. 방정식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의 기본 소수예요. 걔가 주인공이 되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와서 방정식이 주인공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부등식이 주인공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얘는 이제 자꾸 수학으로 들어가요. 조연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드라마에서 주연만 연기를 겁나 잘하는데 조연이 막 말을 더듬어요. 드라마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무리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겁나 어려운 작품을 마지막에 부등식이 틀려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방정식은 잘 안 틀려요. 근데 부등식은 진짜 많이 틀려요. 정말 더럽게 많이 틀립니다. 안장할 정도로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틀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 118페이지 위에 배웠으니까 보고 갈게요. 자, 1번.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죠. 근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혹시 배웠어요? 이걸 요새 잘 안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봐요. 여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대소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뜻이 뭐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한다. 라는 거죠. 저거의 일반적인 원칙이 뭡니까?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의 이쪽 방향이 더 큰 거고 이쪽 방향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애매한 숫자들을 주면 누가 더 큰지 우린 잘 몰라요. 맞죠? 그럼 어떻게 했죠? 방법이 뭐였나요? 뺍니다. 첫 번째 방법. A에서 B를 빼봐요. A에서 B를 뺐어요. 이렇게. B를 뺐는데 0보다 커요. 그럼 뭐죠? A가 B보다 큰 거죠. 근데 0이에요. 그럼 둘이 같은 거고요. 0보다 작아요? B가 더 크죠.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괜찮으세요? 그럼 거기 있는 거 내가 하나 해볼게요. 자, 1번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아,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B가 C보다 크대요. 이렇게. 그럼 왜 A가 C보다 커요? 당연한 거긴 한데 잘 봐요. 이게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예요. B에서 C를 뺐더니 양수래요. 둘을 더했어요. 그럼 B가 사라지고 A에서 C를 뺐는데 양량을 더하면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A가 C보다 큰 거예요.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대소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 그런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두 번째. 이건 당연한 거죠. A가 B보다 커요. 그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부호가 바뀌지 않죠.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동할 건데요. 근데 곱셈이랑 나눗셈은 다르죠. 그 밑에 보세요. A가 B보다 커요. C가 양수일 때 곱하면 부호가 안 바뀌고 나눠도 부호가 안 바뀌죠.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애매하게 이용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A가 B보다 큰데 C가 음수예요. 그러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여태 그냥 1차 부등식과 이런 것들을 2차 부등식 풀면서 해왔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이 가끔 우리를 되게 후벼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서요. 이게 뭐였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난 내대로 풀었는데 틀려요. 한 끗 차이로요. 등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이따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뭐, 거기, 534번. 자, A가 B보다 크면 제곱제곱이 B, 제곱한 것도 계속 큽니까? 안 되죠. 뭐 때문에? 음수 경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내가 안 풀게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536번 선생님이 거의 힌트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537번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도 우리가 풀었듯이 이런 애가 있어요. AX가 B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풀라고 합니다. 유제는 이 문제도 잘 나와요. 보세요. 이걸 해를 풀어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풀게 해요? A가 나눠서 풀죠.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부등호가 안 바뀌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부등호가 바뀌고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우리가 뭘 빼먹었죠?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A가 0이니까. 근데 여기서 또 갈립니다. 왜냐하면 A가 0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좌변은 뭐가 되죠? 이미 0이 됐죠. 괜찮아요? 그런데 자, B가 만약에 0보다 작아요. 그럼 참이에요, 아니에요? 참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보다 크잖아. 그럼 항상 성립하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네, 모든 실수 X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의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써있는 것처럼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0인데 여기다 1을 넣었어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해가 없다는 거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책 보지 마시고. 저 119페이지에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인데요. 일단은 각각의 1차 부등식을 구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서 해를 구한다라는 건데 이 그림 그리는 걸 연습을 해야 되죠. 거기 546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아마 못 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범위가 하나는 부등식이 안 되네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자, 각각 풀어볼게요. 이걸 기억이라고 하면, 이걸 니은이라고 하면. 기억을 풀어볼까요? 넘어가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가 3보다 작다죠. 부등호가 바뀌어서. 괜찮죠? 자, 여기 넘어가요. 니은은 x가 뭐예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죠. 우린 이제 이런 걸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여기 3이 있으면 얘보단 작을 거야. 이게 기억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얘보다는 클 거야 라고 하는 게 니은이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 x가 둘 다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걸 이제 부등호를 잘 풀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앞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복잡한 식의 연립부등식의 풀이도 우리한테는 막 그렇게 엄청 복잡한 건 아니라서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551번이 좀 어렵죠. 여기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양변에다 곱해서 가는 거니까 552번을 볼까요? 이렇게 쌍으로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죠. 120페이지입니다. 552번 이렇게요. 2x-8 그 다음에 크다 3x-2 그 다음 x 플러스 6인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네, 저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뭘 푸냐면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풀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쪽 볼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넘어오면 6이 됐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넘어가면 2x,
다음에 부동화 안 바뀌고 8.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뭐 처음에 쉽더라도 웬만하면 그리세요. 마이너스 6 여기다가 4 쓰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 비웠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네 이렇게 된다. 뭐 처음부터 답을 쓰셔도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림을 내가 그리지 않아도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555번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5에다가 여기가 2배의 a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 x가 없어요 여기. 그죠? 그다음에 여기 2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x 플러스 6이 있는데 요걸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거꾸로 푸는 거죠. 이렇게. 네. 해볼까요? 밑에 건 해결이 되고요. 위에 게 문제인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죠. x가 5보다 작다. 5가 넘어가서 2a-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고요. 밑에 건 넘기면 마이너스 3x. 여긴 9.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쓰시고요.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다 1을 쓰고 선생님 보통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답을 밑에다가 적으세요. 이렇게 답을 적어요. 그 다음에 니은을 적으면 요거죠. 요게 니은이잖아요. 그죠? 요게 니은, 요게 기억인데. 그럼 기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겠죠. 요렇게 돼야 겹치는 부분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2a 빼기 3이 1이구나. 따라서 a는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거꾸로 푸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자, 52유형을 갈까요?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번 보면 해가 없는 경우 벌어져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근데 심지어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헷갈려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해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보세요. 558번.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면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리는 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4x-3 5에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억? 이게 니은 이렇게 해볼까요? 6이고 3x죠. 이건 2x 이게 나올 거고 기억에서는 그렇죠? 자 여기도요. 또 멍 때린다. 4x-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여기 마이너스를 푼 겁니다. 넘기면 5x가 되고 여기가 5가 돼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려보시면 이상하거든요. 뭐가 이상해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다고 치면 기억이 요거란 말이에요. 얘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기억. 그렇죠? 니은, 요게 니은이면 요거보다 작다가 니은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럼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문제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해가 한 개인 경우도 꽤 나오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돼 있죠? 해를 갖도록 하는 미지수 값의 범위 구하기. 얘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금 어려워지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561번. 자, 뭐라고 써있냐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4가 a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5-3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각자 풀어볼게요. 기억. 자, 이건 뭐냐면 x가 a 플러스 4보다 크죠. 이렇게 되고요.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5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 따라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내가 얘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아는 것부터 먼저 표시를 합니다. 여기 1이 있어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니은입니다. 네, 해가 존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4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기억이라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그럼 우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케이 알겠어 하고 1보다 작죠.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등호를 넣어도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등호를 넣어도 될까요? 고민을 해보시고. 넣어도 된다. 아무도 없어요? 안 넣어야 된다. 안 든 사람 뭐예요? 답이 2개밖에 없는데? 넣어요, 안 넣어요? 넣으면 안 되죠.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얘기했죠.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쉬운 걸 하고 있는데, 저 파트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마지막에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해봐. 뭘? a 플러스 4가 1일 때를 해봐. 이렇게 해보라고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가 1이잖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니은이 1인데 이거야. 이게 니은이거든. 근데 기억이 이거야. 그럼 없잖아요, 겹치는 거. 그러니까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헷갈리면. 근데 그 전에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a가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요런 한 끗 차이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계속 꺼지네. 자, 564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 이번엔 반대로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x-5가 3보다 커요. 그리고 x 플러스 2가 a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번엔 해가 없어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 자, 넘기고 했으니까 바로 볼까요? x가 4보다 크죠.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니은. x가 뭐예요? a-2보다 작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4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기억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기억이에요. 괜찮아요? 안 만나게 할 거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되죠. a-2 색칠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니은. 안 만났네? 그럼 이렇게 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잠깐의 고민할 시간을 드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들어간다 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죠. 약간의 뭐라고요? 넣어보라니까요. 그럼 얘가 4가 되면 a-2가 4가 되면 여기서 색칠하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딱 꽉 채운 것 뿐이지 겹치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라.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어려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어려운 건 등호를 넣을까 말까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보통 파트가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가 근데 거기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 생각보다 많이 넣습니다. 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곡으로 가볼게요. 552-4. 자, 이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몇 개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야. 이게 나옵니다. 이제 진짜 헷갈려요. 잘 보세요. 567. 풀려있는 거 스포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얘가 3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2x 마이너스 a가 되는 상황.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랍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위에 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4x 플러스 2 하시고 3x 플러스 4라서 넘어가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나옵니다. 맞죠? 선생님 잘 풀었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넘길게요. 부등호도 x 넘어가면 a 플러스 3 이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 겹쳐야 돼요. 심지어 그 겹치는 거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 2가 있습니다. 여기 2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게 위에 거 기억이라고 하죠. 그럼 우린 니은이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내가 부호를 잘못 적었어? 2x 플러스. 저 위에 거 잘못 적었어. 아, 내가 이걸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밑에 걸 보고 그렸구나. 예. 다시 그릴게요. 2고, 요렇게 되는 게 기억이죠. 근데, 요 안에 포함되는, 겹치는 부분에 포함되는 정수가 3개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그럼 요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가야 돼요. 질문. 거기에 2가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3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 0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 3개가 답이죠. 0하고, 1하고, 2가 답이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내 얘기. 어때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2가지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자리 잡고 있으면, a 플러스 3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만약 그냥 마이너스보다 넘어가게 되면 정수 하나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좋아요. 그럼 답을 또 확인해 보죠. a 플러스 3은 0보단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됩니다. 어디엔 등호를 넣고 어디엔 등호를 넣지 말까요? 아니면 둘 다 넣을까요? 둘 다 뺄까요? 0에다가 등호를 넣어요? 여기는 안 넣고요?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맞는데 내가 돌려갈 수 있는 거니까. 고민할 시간을 드릴게요. 답은 정수가 3개니까 0하고 1하고 2가 들어가면 돼요. 저 범위 안에, 그죠? 들어가면 돼요. 맞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등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자, 넣어볼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좋아요. 이런 파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파. 그럼 이 파는 어때요? 난 여기가 등호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2번. 자, 한 번만 더 고민해 볼게요.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네, 갈렸어요, 드디어. 좋아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해볼게요. 선생님 뭐라 그랬죠? 헷갈리면 해보면 돼요. 그죠? 여기가 있어요. 그럼 좋아요. 첫 번째, 1번. 야, a 플러스 3이 0이야? 라고 해보죠. 그럼 얘가 뭘로 바뀌었죠? 0보다 크다로 바뀌었어요. 맞네? 왜? 그럼 방금 우리가 여기다 등을 넣었다는 건 a 플러스 3이 0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려보죠. 자, 0하고 1하고 2가 있는데 기억이 이거예요. 그런데 니은이 요렇게 돼버렸죠. 질문, 여기 들어갔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제가 마이너스 1 어떻게 돼요? 자, 해볼게요. 두 번째,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써볼게요. 0, 1, 2에 마이너스 1 있고 얘는 이게 기억이었고요. 니은이 요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0하고 1하고 2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헷갈리죠? 틀려도 괜찮아요.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을 했으니까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계속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헷갈리면 넣어보세요. 저렇게 넣다 보면 나중에
아, 이거구나 하고 답이 올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저거예요. 저걸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지금 1학년들이 시험 보는 집합명제, 이게 저런 문제가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우리만 지금 틀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학년들도 다 틀립니다. 헷갈려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들어갔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에 포함된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저번에도 했어요. 절대값 포함되면 절대값이 뭐?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그죠? 그럼 570번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3의 절대값이 뭐라고요? 5보다 작아. 이런 얘기죠. 돼요? 자, 저걸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x의 절대값이 어떤 k보다 작아.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k가 양수예요. 자, 절대값의 뜻이 뭐라고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예요. 근데 그게 k보다 작아요. 그럼 수직선을 일단 그리세요. 여기 원점이 있고 여기 k가 있으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k가 있겠죠. 그럼 x는 어디에 위치해요? 이 사이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기 어딘가 x가 있으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그 k보다 짧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죠. 아,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x-3이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아, 그럼 x-3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잘 들어보세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3에서 5를 뺀 거야, x가. 3에다가 5를 더한 거라고 써도 되죠. 계산 안 하고요. 계산 안 하고. 그럼 저걸 이렇게 생각하기도 돼요. 봐봐. 여기 3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x가 3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3에서부터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를 빼면 얼마야? 3 빼기 5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5만큼 빼요. 그 다음에 5만큼 더해요. 여기가 3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x가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x가. 그죠? 그럼 이게 3에서부터 x의 거리가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5보다. 아, 그럼 이게 3에서부터의 x의 거리가 5보다 짧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수직선상에서.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 3에서부터의 거리가 5보다 짧구나. 이렇게, 5, 이렇게, 5.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 상태로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것도 천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x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빼고 작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만 나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에서 여기 53-2처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냐면 보죠.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x-a의 절대값 해놓고 바깥에다가 b가 있는 게 아니라 x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나중에는 솔직히 함수를 배우게 되면 함수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그래프를 많이 푸는데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눠 푼다. 자, 선생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절대값이라는 건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나눠서 푼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a를 기준으로 하니까 둘로 나누는 거죠. 아, x가 a보다 클 때와 x가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풀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미 방정식 때도 했어요.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저러지? 집에 갈 때 무탈하게 가야 되는데. 옛날에 눈 진짜 많이 왔을 때 차 갖고 다니다가 차가 한번 이렇게 돈 적이 있어가지고.
아싸리 눈 많이 왔을 때는 괜찮아요. 좀 천천히 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딱 다 녹았다가 새벽에 얼면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 자동차 그 도로는 보통 이게 정말 평탄하지 않아요. 그럼 미끄러지니까 오돌도돌하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그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되게 뜨거운 거 깔 때 보면 이렇게 너무 새까만 거 이렇게 깔잖아요. 그걸 다지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평탄하게 지니까. 그리고 진짜 돌하고 돌 사이 이만큼 틈들이 있어서 더울 때나 추울 때 그 사이가 이게 되게 넓어지거나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우잖아요. 그 물리에서. 안 배웠나? 너무 더워지면 철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잖아요. 땡겨지고 넓어지고 짧아 미루잖아요. 굳이 길을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요. 진짜 날씨가 길이 휘어요. 팅 갑자기 끝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스팔트를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길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이가 얼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물이 깔렸다가. 그럼 저기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걸 블랙아이스라고 해요. 안 보이는 얼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되게 위험해요. 그걸 운전할 때 느껴요.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느껴요. 나중에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느낍니다. 되게 위험해요. 특히 빨리 달리다가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천천히 달려도 위험한데. 자, 127페이지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에요. 우리가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54에 2차 부등식의 부호를 이용한 2차 부등식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는 양, 마이너스는 음이면 이게 당연한 거죠. 뿔 뿌리면 뿌리, 뿔마면 마, 맞뿌리면 마마면 뿔이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저걸 그래프로 풀긴 하지만 그렇게 말고 어떤 거를 푸는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해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0보다 작을 때 언제야? 이렇게 푸는 거죠. 반대군요. 난 책에 있는 걸 내가 잘못 썼다는 줄 알았어. 아무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인 게 마이너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요, x가. 근데 2보다 작아요. 일단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은 다 뺐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가 돼서 얘가 답이 다른 거죠. 그죠? x가 만약에 2보다 커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저게 처음 배울 때 저렇게 배워요. 근데 항상 저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2차 함수를 풉니다. 얘를 가져와서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거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인데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답이 저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쓰는 방법인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작으면 가두고 크면 벌려. 이렇게. 그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저렇게 내가 안 배워요? 배우지 않나요? 엥? 안 배워요? 본인들이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푸는 건 알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요? 처음 배웠어요? 알잖아요. 그럼 배운 거예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본인들이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그럼 뭐요? 작으면 가도.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가도. 자, 크면 벌려. 크면 너무 크니까 못 가도 벌려.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배우죠. 여기도 만약에 얘가 크다면 여기잖아. 플러스 벌리는 거죠. 작으면 가도, 크면 벌려. 이렇게. 난 중학교 때 예전에 저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 7페이지 거기 55에 이것만 딱 하고 끝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부등식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 대. 자, 지금처럼 저게 두 개의 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 접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울게요, 일단. 이것만 할 줄 알면 뭐 거의 2차 방정식은. 자, fx가 2차 방정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는 0을 해서 판별식을 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1번.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a가 양수야. 라고 했을 때 a가 무슨 얘가 또 달라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여기서 물어보죠. 야, fx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가도. 아,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fx가, 자, 내가 fx라는 걸 a에 x-알파, x-베타로 하겠다는 얘기죠. 판별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떻게 해요? 큰 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더 생겼죠. 뭐냐면, 야, 큰 것만 해? 아니, 등호도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등호 들어가죠. 왜? 내가 0을 포함할 테니까요. 맞나요?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요.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되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들 할 줄 아는 얘기 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접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알파라고 잠깐 할게요. 그럼 여기서 fx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양수예요? 맞아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물어볼게요. 하나씩. 0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랑 여기죠. 알파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습니다. 따라서 해가 뭐가 되냐면 x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거고 이제 그래프를 사용해서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0이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다 되는 거죠. 그냥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크거나 같으니까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0보다 작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해가 없답니다.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질문. 얘는요? 등호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따라서 여기 뭐야? x는 알파.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근이 하나 있는 이 녀석입니다. 다시 2차 부등식 근이 딱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 녀석입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실수 내에서.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떠있죠. 이렇게 떠있습니다. 이게 F예요. 그럼, 자, 다시 물어볼게요. fx가 천천히 0보다 크다라고 물었어요. 돼요? 안 돼요? 해가 뭐예요? 답이 뭐예요? 안 돼요? 해가 없다? 다 크죠? 항상 커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실수가 된다고. 항상 큽니다. x보다 위에 떠있으니까.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돼요? 네. 되죠? 0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럼 반대로 갈게요. 이건요. 내려와요? 없어요. 해가 없다. 얘는 어때요? 얘도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죠. 항상 0보다 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부등식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9페이지에 56이 판별식의 0보다 클 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또 넘겨봐. 넘겨보면 57이 65 완전 제곱식일 때 맞죠? 58이 다 한 거에 설명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해했어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고 할 테니까 숙제는 126페이지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부등식은 한 번 더 설명하고 2차 부등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본 것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풀어줄게요.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